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보죠. 지난주 계좌 열어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욕이 먼저 튀어나왔거나 아니면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나왔을 겁니다. 진짜 놀라셨을 겁니다. 2026년 2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피해 결혼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희 머니셰프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주관적인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채널 운영 방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빨간불이 켜져야 할 전광판이 온통 시퍼렇게 질려버렸죠. 특히 지난 2월 2일, 그날은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5%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게 말이 5%지 개별 종목으로 치면 거의 하한가 맞은 거나 다름없는 공포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망해도 이건 안 망한다 라고 믿었던 그 주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야, 이제 한국 시장은 끝났어. 탈출이 지능순이다. 커뮤니티마다 곡소리가 나고 공포감이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기묘한 그리고 소름 돋는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다들 망했다고 아우성치며 시장을 떠날 때 정작 이 판을 설계한 외국인 세력들은 한국 시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특정 섹터를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쓸어담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뺀 그 어마어마한 10조 원이라는 돈, 그게 증발한 게 아니라 어딘가로 흘러들어갔다는 뜻이죠.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2026년 2월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한 워시 쇼크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 혼란의 끝에서 외국인들이 선택한 넥스트 코리아의 주도주는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주식 추천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부의 이동, 그 흐름을 추적하는 추리극입니다. 여러분의 멘탈과 계좌를 지키고 싶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범인부터 잡고 갑시다. 멀쩡하던 시장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장본인,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미국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입니다. 이 사람 이름부터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롬 파월 의장님한테 얼마나 매달렸습니까? 제롬형, 제발 금리 좀 내려줘. 우리 죽어. 하면서요. 시장은 이미 이제 물가도 잡혔겠다. 금리 내리고 다시 파티 시작하자. 라며 샴페인 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의장으로 이 케빈 워시를 지명한 순간 파티장의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왜냐고요? 케빈 워시는 비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평범한 매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티라노사우루스급의 슈퍼 매파거든요. 월가에서는 이 사람을 두고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의 철학은 아주 심플해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경기 침체 따위는 감수해야 한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사탕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사탕 압수! 오늘부터 다시 야간 자율학습 시작이야! 라고 선언한 꼴입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아니, 발작했습니다. 금리 안 내려? 그럼 지금 주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딱 하루면 충분했죠. 그 결과가 바로 2월 초의 대폭락장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치솟고 달러는 강해지고 그 충격파가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약한 고리인 우리 한국 시장을 직격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미국 금리가 안 내려가서 한국이 빠졌다라고만 하기엔 이번 하락장은 뭔가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유독 한국, 그 중에서도 반도체만 콕 집어서 두들겨 맞았거든요. 여기에 숨겨진 진짜 공포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까봅시다. 이번 폭락장에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얼마나 팔았느냐? 무려 10조 원입니다. 1000억, 2000억이 아니라 조 단위예요. 그런데 이 매도 물량의 80% 이상이 어디에 집중됐느냐?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찬치렴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손절에 가깝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냉정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지금 한국 반도체는 사면 초과입니다. 첫째, AI 반도체 붐이 생각보다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엔비디아 칩 이제 살 만큼 산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월가를 지배하기 시작했죠. 둘째,
트럼프의 관세 전쟁입니다. 트럼프가 중국만 때리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한국도 타깃입니다. 반도체 보조금 줄이겠다, 관세 물리겠다 하니 계산기를 두드려본 외국인들 입장에선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야, 한국 반도체 이제 재미없겠다, 튀어. 이게 지난주의 요약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님들,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지만 지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성장주가 아니라 리스크 덩어리로 보고 있는 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5만전자, 4만전자 이야기 나올 때마다 설마 하셨죠? 그 설마가 사람 접는 걸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절망적입니다. 아, 한국 주식 다 팔고 그냥 예금이나 넣어야겠다 싶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스마트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다이아몬드를 줍는다.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10조 원어치나 팔아치우면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그 돈 다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가져갔을까요? 환율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원달러 환율이 미친 듯이 폭등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판 돈이 아직 한국 시장 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반도체가 무너진 폐허 속에서 기이하게도 신고가를 갱신하며 빨간 불기둥을 뿜어내는 세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바로 바이오입니다. 에이, 바이오? 그거 임상 실패하면 휴지 조각되는 도박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2026년의 바이오는 2020년의 바이오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쓸어담고 있는 종목,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을 보세요. 시장이 5% 빠질 때 혼자서 3%에서 4%씩 오릅니다. 왜일까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경기가 박살나도, 금리가 올라도, 전쟁이 터져도 사람은 늙고 병듭니다. 약은 먹어야 해요. 즉, 바이오는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리 인하 지연이라는 악재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바이오는 성장주라 금리가 오르면 안 좋다고 배웠죠?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목받는 건 꿈을 먹고 사는 신약 개발사가 아니라 돈을 버는 공장, 바로 CDMO, 위탁 생산 기업과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입니다. 트럼프가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생물보안법, 중국 공장에서 만들던 약들이 한국 공장으로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못 믿겠으니 한국에서 만들어줘, 이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 기업들 실적 보셨습니까? 매 분기 서프라이즈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계산 끝냈습니다. 반도체는 경기를 타지만 바이오는 정해진 미래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판돈으로 가장 먼저 산 게 바로 바이오입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대피소로 자금을 옮긴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금융주입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은행주들이죠. 아니, 은행주 그거 노인분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주가도 안 오르고 배당이나 받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작년부터 한국 증시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이죠.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며 기업들한테 주주 환원하라고 압박을 넣었죠. 처음엔 다들 하다 말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은행들이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늘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투명하고 배당 많이 주고 현금 흐름 확실한 기업입니다. 게다가 지금 월시아크로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고 했죠. 고금리가 유지되면 누가 제일 좋습니까? 대출 이자 많이 받는 은행입니다. 은행 입장에선 금리 안 내려? 나이스를 외치고 있는 거죠. 외국인 지분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외국인 지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배당 좀 받아먹자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 시장이 불안할 때 가장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섹터를 현금 보관소로 쓰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으로 커버가 되고 주가가 오르면 땡큐인, 그야말로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셈이죠. 마지막 세 번째, 여기가 어쩌면 가장 큰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에너지와 전력 설비입니다. 한화솔루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잠깐만요. 트럼프는 친환경 싫어하잖아요. 태양광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트럼프는 드릴 베이비 드릴, 석유나 팔아를 외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 전쟁 중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 돌리는데 전기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일반 도시 하나가 쓰는 전기를 먹습니다.
지금 미국은 전기가 없어서 AI를 못 돌릴 지경입니다. 친환경이고 나발이고 당장 전기를 만들어낼 변압기, 전선, 그리고 효율 좋은 에너지원이 미친 듯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슈퍼 사이클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든 말든 미국의 낡은 전력망은 교체해야 하고 빅테크 기업들은 전기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한국의 변압기 기업들, 수주 잔고가 3년치, 4년치가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주문해도 2029년에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은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리스크 웃기지 마라. 이건 생존의 문제다. 정치적 이슈를 뚫고 나갈 실질적인 수요가 폭발하는 곳, 그곳이 바로 전력 인프라 시장입니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면 지금 에너지는 산업의 혈액입니다. 피가 안 돌면 쌀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돈이 이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자, 이제 흐름이 좀 보이시나요? 반도체라는 거대한 배가 가라앉고 있지만 바이오, 금융, 에너지라는 구명보트는 이미 엔진을 켜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이번 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파도가 2개나 더 남아 있거든요. 이걸 못 넘기면 구명보트고 뭐고 다 뒤집어집니다. 첫 번째 파도, 2월 11일 미국의 고용지표입니다. 이게 참 골 때립니다. 고용이 너무 좋게 나오면 야, 미국 경제 너무 튼튼하다. 인플레이션 안 접히겠는데? 금리 더 올려! 하면서 시정이 박살날 겁니다. 반대로 고용이 너무 안 좋게 나오면 큰일 났다. 경기 침체 온다. 다 도망쳐! 하면서 또 박살날 겁니다. 지금 시장은 적당히 좋고 적당히 나쁜 그 애매한 지점, 이른바 골딜락스를 원하는데 케빈 워시가 지명된 마당에 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과민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파도, 2월 13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기서 물가가 튀어 올랐다. 그럼 게임 끝입니다. 트럼프고 연준이고 할 것 없이 긴축 모드로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유가 불안하고 해상 운임 오르면서 물가 자극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이번 CPI 발표되는 순간 나스닥 선물지수 춤추는 거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예상치만큼만 나와달라고요.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떠있는 가장 큰 먹구름,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최근 뉴스 보셨죠?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안 하겠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래? 이쁘네? 하면서 관세를 50%에서 18%로 깎아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트럼프에게 관세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협박용 무기라는 겁니다. 내 말 들으면 깎아주고 안 들으면 죽인다.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현대차, 기아차 공장 짓고 투자 약속했지만 트럼프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내놔, 안 그러면 관세 25% 때린다. 협박하고 있죠. 만약 관세 폭탄이 현실화된다면 수출을 먹고 사는 대한민국 경제에는 치명타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이오나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내수 비중이 있거나 이미 미국 현지화가 잘 되어 있어서 타격이 덜하거나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섹터를 고집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긴 이야기를 달려왔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2026년의 주식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난이도로 치면 헬모드입니다. 워시 쇼크로 금리 기대감은 사라졌고 반도체는 휘청거리고 트럼프는 칼을 갈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다 때려치우고 싶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폭락장 때도 모두가 세상이 망했다고 외칠 때 누군가는 불을 거머쥐었습니다. 그 비결은 딱 하나였습니다.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돈의 흐름을 냉정하게 추적하는 것. 지금 시장은 우리에게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무지성으로 삼성전자만 사모으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이익이 확실하고 정책의 수혜를 입으며 외국인이 방어막을 쳐주는 섹터로 이동하라. 반도체가 다시 일어서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AI 거품론이 꺼지고 재고가 소진되고 트럼프와의 딜이 성사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마냥 기다리며 고통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스마트 머니가 이동하는 길목에 미리 가서 기다리시겠습니까? 바이오, 금융, 에너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머릿속에 각인시키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와 CPI 결과를 보면서 외국인들이 이 섹터에서 물량을 더 늘리는지 아니면 줄이는지 내 눈으로 지켜보십시오. 그들의 움직임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건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입니다. 부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선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언제 사야 하는지 차트 분석과 함께 더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2월의 혼란 속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